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5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5번을 보세요. 대교육 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환경 대기 중 각 항목별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 질소산화물은 살처만법, 나번 옥시단트는 광산란법. 여기서 광산란법이라는 것은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옥시단트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광도법, 그리고 자외선 광도법, 그리고 화학 발광법, 중성 아이오드와 포타슘법, 그리고 흑황차 분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는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아황산 가스는 발화로 잘림법. 따라서 분석 방법이 잘못된 것은 나번 옥시단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문제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자, 76번. 다음 중에서 연료용 유리 중에서 황함유량을 연소관식 공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연소관식 공기법입니다. 연소관식 공기법. 950에서 1100도씨로 가열한 석영 재질의 연소관 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시료를 연소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소관식이니까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온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온도가 950에서 110도씨로 연소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시료를 연소시킨다. 그리고 생성된 황산화물을 흡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이 뭐가 되는 거죠? 흡수액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황산화물이니까 황산화물의 흡수액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과산화수소. 그리고 황산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황산으로 만든다는 소리는 우리가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아황산가스거든요. 그리고 H2O2라는 흡수액에 흡수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냐 하면 H2SO4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니온으로 중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산성에 반대되는 액성이니까 중화제로로,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수산화소듐. 수산화소듐이 뭐예요? NaOH. 그래서 흡수 재료는 H2O2라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중화재료는 NaOH라는 수산화소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로 비산 먼지를 채취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비산먼지의 농도는, 자, 먼저 채취 시간이 24시간, 그리고 채취 직후의 유량이 1.8, 직전의 유량이 1.2, 여과지의 질량은 3.828g, 채취 전 여과지의 질량은 3.419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량을 우리가 채취 직후, 그리고 여과지의 무게도 직후가 있어요. 그럼 먼지의 농도를 계산하니까 먼저 여과지를 이용을 했을 때 채취 후의 여과지의 질량과 채취 전의 여과지의 질량의 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828g에서 3.419g을 빼줘요. 그런 다음에 유량은 직전과 직후의 유량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눠준다는 것은 평균 유량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평균 유량에 뭐를 곱하느냐면 채취 시간을 곱해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 유량은 분이고 우리가 채취 시간은 아워예요. 그래서 분과 아워를 우리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60을 곱합니다. 1시간이 60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관시의 질량의 단위를, 그람을 정답의 단위가 되는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의 삼성을 곱해 주시면 0.19m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단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흡착형 충전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포집 가스를 뜻해요. 그 다음 고체라는 것은 뭐냐면 흡착제라는 고체를 이용해서 가스를 포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흡착형 충전물, 다시 말해서 흡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런 뜻이겠죠. 자, 가번에 알루미나, 나번에 활성탄, 다번에 담체, 라번에 실리카겔. 다번에 담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 녹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담체라는 액체에 녹여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러니까 액체가 되니까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죠. 담체라는 것은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료를 포집했을 때 고체로, 흡착제라는 고체로 포집을 하게 되면 기체 고체,
반면에 담체라는 액체로 포집을 하게 되면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79번 A 도시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밀도가 4,000명 per 제곱킬로미터이며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800명 per 제곱킬로미터일 때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A 도시의 환경 기준 시험을 위한 시료 측정 점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 점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 지역의 가주지 면적, 가주지 면적이라는 것은 한자로 표현한 거고 거주지 면적하고 같은 뜻입니다. 나누기 25제곱킬로미터 곱하기 그 지역의 인구 밀도 나누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로 나눠준 값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의 가주지 면적이 지금 얼마냐 하면 1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밀도가 얼마죠? 4,000명 per 제곱킬로미터. 전국 평균 인구 밀도는 800명 per 제곱킬로미터. 따라서 나온 값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측정 점수라는 것은, 개수나 점수라는 것은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를 보시면 굴뚝 배출 가스 중에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 의한 총 탄화수소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을 보시면 결과 농도는 프로페인 또는 탄소 등가 농도로 환산해서 표시한다. 가번에 배출원에서 채취된 시료는 여과지 등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에 가열 채취관을 통해서 불꽃 이온화 분석기로 유입되어서 분석된다. 답안의 반응 시간은 오염물질 농도의 단계 변화에 따라서 최종 값의 50% 이상에 도달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50%가 아니고 얼마죠? 90%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시료 채취관은 스테인리스 강도는 이와 동등 재질의 것으로 하고 굴뚝 중심 부분에 10% 범위 내에서 위치할 정도의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숫자가 나오는 조건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답을 찾기가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거예요.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 공기질 관리 법규상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단위는 미리그램 per 제곱미터 아우라고 합니다. 자, 오염물질은 톨루엔과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죠. 그리고 접착제 페인트에 대한 기준입니다. 접착제에 대한 톨루엔은 0.08 이하, 페인트에 대한 톨루엔은 기억,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접착제는 니온, 페인트는 디귿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페인트, 톨루엔의 경우에 페인트에서 톨루엔의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죠? 0.08 이하.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접착제 기준에서는 2.0 이하. 그리고 페인트 기준에서는 2.5 이하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5년 12월 10일 이후에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륜 자동차의 규모는 차량 총 중량이 1,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륜은 1,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륜 자동차는 척차를 붙인 이륜 자동차와 그리고 이륜 자동차에서 발생된 3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형 화물 자동차에는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승차 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합니다. 승차 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 그리고 초대형 승용 자동차의 규모는 차량 총량이 15톤 이상.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우리가 자주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3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의 기준은 자, 여러분 환경정책기본법상 나와 있는 우리가 항목에 해당하는 환경기준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암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출제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환경기준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제를 하게 됩니다. 실기까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숙지하십시오. 자, 여기서 초미세먼지라는 2.5입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죠. 반면에 24시간 평균치는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예요. 이렇게 값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기억을 못하면 답을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따라서 연간은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90% 유출 온도는 170도 이하, 그리고 산소 무게는 2.3% 이하, 황 함량은 50ppm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10ppm 이하, 그리고 벤젠 함량은 0.7% 이하.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볼게요. 85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오염 기준 초과와 관련된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의 개선 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개선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개선 계획서를 며칠 이내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느냐는 그죠? 개선 계획서는 며칠 이내죠?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잘 기억하세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우리가 15일 이내에.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 고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총량 규제를 합니다. 총량 규제에서 고시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고시해야 되는 내용. 자, 먼저 보겠습니다. 총량 규제구역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총량 규제 대기오염 물질, 총량 규제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이 정답. 그래서 86번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하기도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87번,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가측정 자료의 보존기간이다. 간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 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측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로 우리가 하는 거죠? 자가측정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88번에 보면 실내 공기질의 관리 법령에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갑은 항만시설 중에서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연면적이 1,000이 아니고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실내 주차장은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대규모 점포, 라번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에.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론편에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9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실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 결과에 따른 대기오염 기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준 설정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준 설정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번 계획 달성 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는 포함이 됩니다. 대기 보전을 위한 투자 계획과 오염 물질 저감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대기오염별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뭐냐면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먼저 풀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5가지 정도 되니까. 자, 실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일반 환경 현황, 대기오염 예측 모형을 이용한 예측한 대기오염도, 계획 달성 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대기 보전을 위한 투자 계획과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들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이 5가지는 실천 계획의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풀이가 돼 있든지 그리고 팁에서 설명이 한 번 더 돼 있으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오염 물질의 초과 부가금 산정 시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 산출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2차 이상입니다. 2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는 위반 직전의 부가계수에 얼마를 곱한 금액이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차 이제 우리가 위반이 없는 경우는 100분의 100입니다. 1이죠. 반면에 처음 위반을 했을 때는 100분의 105. 그리고 2번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직전의 부가계수 100분의 5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위반이 없을 때는 100분의 100. 그리고 처음 위반은 100분의 105. 그리고 2차 이상 위반은 100분의 105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죠. 부가계수를 산출합니다.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종류입니다. 가번에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대기에서는 미생물을 처리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촉매 반응을 이용한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다번 흡수에 의한 시설, 흡수는 우리가 세정액을 사용하는 거 있죠. 확산에 의한 시설, 확산에 의한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 촉매 반응, 흡수에 대한 시설이 있다는 거. 따라서 91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오염 방지 시설을 보시게 되면 중력이나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음파는 집신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흡수제에 의해서 흡수, 흡착제에 의한 흡착, 그리고 직접 연소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연소가 있으니까 간접 연소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연소는 있는데 간접 연소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촉매 반응, 그리고 응축, 산화환원,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연소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신경만 조금만 쓰시면 누구나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들이고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꼭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92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지금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초과하는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을 하든지 판매한 사람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죠. 자,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 처분,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인 아연화합물입니다. 아연화합물의 배출오염 기준은 자, 배출오염 기준은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이.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연화합물 중에서 입자상 물질인 아연화합물의 배출오염 기준은 5mg/s/m에 삼성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금댕이라고 하면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탄소가 주로 주성분이 유리탄소인 것은 뭐죠? 매연. 그래서 매연이 합쳐져서 금댕이 되고 그 금댕은 1미크론 이상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평균 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평균값을 말하면서 단위는 1km당 g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답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실가스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한다는, 그래서 적외선이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죠. 만약에 오답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면 자외선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 결과의 기록 보존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 저장 시설에 관한 기준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회수 설비의 유전기 회수율은, 유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생되는 전기죠. 따라서 유전기 회수율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90% 이상. 그리고 회수 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 감쇄, 누설 등을 니언으로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니언으로 검사한다는 것은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년마다 검사하느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록 및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90% 이상, 그리고 니언에 들어가는 것은 2년마다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횟수가 연 1회인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보고 횟수가 연 1회. 지금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면 먼저 풀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수질 같은 경우에서는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20개가 넘어요. 그래도 다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류별로 나눠도 5개. 이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은 수시. 그리고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인정 및 검사 현황은 연 4회.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서 연료는 연 4회, 첨가제는 연 2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여기는 검사 현황이고 여기는 규제 현황, 연 2회. 그리고 측정기기의 관리 대응협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1회. 그래서 이 보고 횟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96번의 정답은 바로 나오는 반면에 이 내용을 모르면 96번의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연 1회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연 1회는 측정기기 관리 대응업의 등록, 변경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지금 연 1회 같은 경우에서는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번이 정답.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이 지역의 기본 부가금의 지역별 부가계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역별 부가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지역을 이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에요. 1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1지역, 공업지역을 2지역, 그리고 우리가 3지역은 주로 어디를 3지역이라고 하나요? 3지역은 녹지지역을 3지역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이 지역의 공업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부가계수가 가장 낮죠. 그래서 0.5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따라서 1지역은 1.5.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주를 해야 되니까 부가계수가 제일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이 못 들어오게. 반면에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니까 부가계수를 낮게 해서 주로 공장은 공업지대에 들어가게 0.5. 반면에 3지역은 녹지지대니까 1.0의 값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자, 1지역은 주거나 상업지역, 2지역은 공업지역, 3지역은 녹지지역 또는 농림지역. 그래서 꼭 기억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1, 2, 3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을 자체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98번에 보시면 악취방지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과 작용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악취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합쳐져서 냄새가 나니까 복합 악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악취라는 것은 주로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우리가 악취라고 하죠. 그리고 지정악취 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문구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번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를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톤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사항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에 해당하는 종별의 오염 물질의 발생량을 보겠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 오염 물질의 발생량인데 여기서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합산한 겁니다. 따라서 80톤 이상이 되면 1종입니다. 반면에 2종이라고 하면 20에서 80톤, 3종은 10에서 20톤, 4종은 2에서 10톤, 5종은 2톤 미만을 뜻하죠. 반면에 1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2종은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은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대기분야 경력 3년 이상 중 1명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연간 2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25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몇 종 사업장? 2종 사업장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의 상주인구가 몇만 명이 돼야 되느냐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에서 한 가지의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1km 이내에 상주 인구가 2만 명 이상이어야 돼야 돼. 근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한 개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나오게 되면 10톤 이상, 두 개 이상이 배출되게 되면 25톤 이상으로 규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정답은 2만 명과 25톤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정리를 해뒀는데 풀이를 보시게 되면 상주인구는 2만 명 이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한 가지가 배출됐을 때는 연간 10톤 이상, 두 가지가 배출됐을 때는 연간 25톤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중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는 배출시설을 우리가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복습을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책을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노트를 만든 다음에 그 노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셔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